자, 9번 문항을 보면은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이제 먼저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윗글을 감상을 해서 이제 보기에서 요게 맞춰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자, 배비장전은 판소리계의 소설이다라는 거. 그래서 판소리 창자의 말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리듬감이 있는 율문체를 통해 당대 이제 서민들의 삶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책략에 의해 주인공이 금욕적 다짐을 훼손당해 웃음거리가 되는 남성 회전력 모티프를 바탕으로 하는 서사 구조를 보여준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책략에 의해서 주인공이 금욕적 다짐을 훼손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바로 남성 회전력 모티프를 바탕으로 하는 서사 구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지배계층의 허세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드러내고 신분 질서가 무너져가는 당대 시대상 등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들이 좀 많네요, 그렇죠? 첫 번째가 판소리 창자의 말투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율문체를 했다라는 거, 세 번째 서민들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 네 번째 남성 회전력 모티프가 서사 구조가 나타난다는 거, 다섯 번째 주제가 지배층의 허세와 풍자조롱, 그 다음에 신분이 무너진 당대 시대상이 여섯 번째 나타난다. 이렇게 총 6가지의 정보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A의 재단 구조를 보기와 같이 도식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래서 A 부분이 이제 어딘지를 확인을 해 보면 앞부분에 이제 그 왼쪽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재단 구조, 재단이라는 것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자의 제한, 그 다음에 배우장의 주저, 부추김, 수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자가 이제 제안을 했고 주저하니까 부추기고 수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자라는 인물과 배비장이라는 인물의 두 인물의 대화 또는 그 둘 사이의 어떤 그 사건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11번 문항으로 가보면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래서 기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밑줄이 그어져 있겠죠. 밑줄만 읽어서는 우리가 의미 파악을 못하니까 이제 관련 정보 찾기라는 전략을 써야 된다. 즉 문맥적 의미를 판단을 해야 된다. 문학이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느냐라는 거를 판단을 해보자 라는 거. 자, 12번 A의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성어가 4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하나씩 보니까 진퇴양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은 나아가다 진, 물러나다 퇴, 그 다음에 둘양에 어렵다 난자예요. 그래서 나가기도 물러나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렇죠? 상황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에서 비슷한 것이 이제 진퇴유고 글자를 보면은 유자가 유자 있을 유자인 것 같은데 허헐 바로 유자를 사용한다.
사자의 입장이잖아. 유네요. 이렇게 진태유곡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면초가. 자,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진퇴양난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왜 안 주지? 자, 중과 부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중자에 그 다음에 과자가 한자로 네, 적다. 그 다음에 아니다 불, 그 다음에 적, 대적하다. 자, 그래서 무리가 적으면 대적하기 어렵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역지사지는 바꾸다 역자에 그 다음에 땅지자, 그 다음에 그 생각하다 사자에 어조사 지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해봐 라는 것으로 되는 거고, 난형난제는 어렵다 난자에 형형자, 그다음에 어렵다 난자에 아우제자. 그래서 형과 아우가 실력이 뛰어나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라고 할 때 우리가 난형난제라고 하고요. 고장난명은 외롭다 고자에 그 다음에 손바닥 장자, 그 다음에 어렵다 난자에 소리 명자입니다. 그래서 그 한 손으로는 박수를 치기가 어렵다. 한 손으로 소리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고장난명, 한 손으로 박수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한자어들은 사자성어 여기 나와 있는 이 한자어들은 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라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판소리계 소설이면서 운문체 사용했고, 서민들 삶에 나왔고, 남서해적 모티프에다가 지배층의 허세, 조롱, 풍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 자, 고전소설은 뭘 잘해야 되냐면 인물.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셔야 된다. 두 번째, 주인공이 누군지 판단하게 되면 그 주인공과 이제 대적하는 인물 또는 도와주는 인물이 누군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주인공이 겪는 사건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인공의 갈등을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고전소설을 읽어 나가면서 인물에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를 계속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인물인데 부르는 말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동일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못하면은 소설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잘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주인공이 겪는 사건과 갈등이라는 걸 파악하게 되면 줄거리가 나와요. 이게 이제 이야기했던 줄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사건과 갈등을 잘 파악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가보면, 군관지책의 배비장은 제주 목사가 벌인 잔치에 자신은 여색을 멀리한다며 참석하지 않는다. 이 제주 목사는 기생 애랑을 시켜 배비장을 유혹하게 하고, 애랑은 자신의 반 배비장을 삼경에 집으로 편지를 보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경에 집으로 오라는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여색을 멀리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회절 모티프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모티프를 이제 사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티프가
모티프가 무엇인지 또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티프는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은 화소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화소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야기 화자에 바탕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얘는 그 작품의 바탕이 되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춘향전이라는 걸 보면은 근원 소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근원 소설을 보면은 뭐 암행, 어사, 설화, 그 다음에 염정설화, 그 다음에 연려설화, 그 다음에 관탈민녀, 설화, 그 다음에 신원설화, 이런 등등등등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얘네들이 지금 근원설화인 얘네들이 바로 춘향전의 바탕이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화소라고 부르는 거야. 모티프.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배비장전의 그 근원이 되는, 배비장전의 그 이야기의 바탕이 되는 게 바로 회절 모티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강호의 병이 들어 덧없이 죽겠더니 낭자회답이 반갑도다. 그래서 이 낭자 바로 누구예요? 여기서 이야기는 애랑을 이야기한다. 그렇죠? 애랑이. 자, 삼경에 기약 뜨고 해지기만 바라더니 석양이 다 저물어 간다. 방자 입시 보내고 이제 방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자, 빈방 안에 문을 닫고 그 여자에게 잘 뵈려고 다시 의관을 차릴 적에 외올망건 정주 탕건 쾌자 전립간대에 띠에 동계를 차 제법 그럴싸하고 빈방 안에 혼자 우뚝 서서 도깨비 들린 듯이 혼잣말로 두렁거리며 연습삼아 하는 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의관을 차릴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제 열거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허세, 외관을 꾸미는 거죠. 이제 허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 걸어가서 여자 문 앞에 들어서며 기침 한 번을 가만히 하면 그 여인이 기척을 재고 문을 펄쩍 열었다. 걸음을 한 번 팔짝으로 이렇게 들어가 옛말에 그 수인사 대천명이라니. 자, 수인사.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람이 자신의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자에게 한번 이렇게 군대 예절로 배렸다 해서 지금 역시 허세를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 이제 연습할 때 방자놈이 방자가 등장하죠. 문을 펄쩍 열면 날이 무엇하고 배비장 깜짝 놀라. 너 벌써 왔느냐? 예, 굴레 전에 대령하소. 이놈 내 깜짝 놀라 바로 땀이 난다. 자, 그래서 지금 자기가 연습하고 막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걸려가지고 지금 그죠? 창피한 거죠. 동기한치로 썩 나서니 다리 진 산에 까마귀 울고 고기잡이 불빛이 물에 비친다. 앞길에 있던 사람은 돌아가고 봄바람에 학이 운다. 앞서 기약 맺은 낭자 이 밤중에 어서 찾아가자. 거들거려 가려 할 때 방자놈이 이런 말이 나으리 생각이 전혀 없소. 밤중에 유부녀 희롱 가오면서 비단옷 입고 저리 가고 하다는 될 일도 안 될 거니 그건 다 벗으시오. 자, 그래서 이 방자가 지금 뭐냐면 이제 계략을 꾸며서 조롱하는 거야. 옷을 다 벗게 하는 겁니다. 벗으면 초라하지 않겠느냐? 초라하거든 가지 마옵시다. 얘야 요란히 굴지 마라 내 벗으마 하고 알몸으로 서서. 자, 알몸 바로 해악성이 이제 나타나죠. 여기서. 그래서 그 지배층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웃음을 통해서. 어떠하냐? 그것이 참 좋소만은 누가 보면 한라산 매 사냥꾼을 알겠소. 제주인물 복색으로 찾으시오. 제주인물 복색은 어떤 것이냐? 개가죽 두루마기에 노펑거지를 쓰시오. 자, 개가죽에다가 노펑거지를 쓰라고 이야기한 거에서 노펑거지는 뜻풀이가 나오죠. 노끈으로 만든 번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그 하인, 즉
낮은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하는 거냐면 조롱하는 겁니다. 너무 초라하구나. 초라 그만두시오. 아이, 말인즉그러단 말이다. 개가죽이 아니라 도야지 가죽이라도 내 입으마. 그래서 지금 여자 만나러 가려고 지금 아주 그냥 그 눈깔이 뒤집혀져 있는 거죠. 하더니 구록피 두루마기에, 자, 이제 구록은 이게 개구자에다가 이게 사슴록자예요. 그 다음에 피자가 그 가죽. 그래서 그 개가죽 두루마기에 높은 것을 쓰고 나서서 앞뒤를 살펴보면 얘야 범위 없는 개로 알겠다. 군기총 하나만 내어 들고 가자. 그래서 군기총은 군대 구자에, 그 다음에 그릇. 근데 이제 여기서 기계, 그 다음에 총자입니다. 즉 총을 하나만 들고 가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무섭거든 가지 마옵시다 하면서 지금 계속 방자가 조롱을 하죠. 얘야 그러하단 말이냐. 내 성정 그런 줄 몰랐구나. 정말 정 못 갈 터이면 내 업고라도 가마.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업고라도 가겠다면서 지금 그 서둘러서, 그쵸?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여색에, 그쵸? 빠져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혼이 나가 있는 거예요. 자, 배비장이 뒤따라가며 하는 말이 기약돈 사랑하는 여자 어서가 반겨보자. 서쪽으로 낸 대나무로 얽은 창 돌아들어 동쪽에 있는 소나무로 만든 대돌에 다다르니 북총장에 밝게 켠 등불 하나만이 외로이 섰는데 밤은 깊은 삼경이라. 자, 높은 당 구멍 찾아가서 방자 먼저 기어 들며 날이 잘못하는 일 날 것이니 두 발을 한데 모아 요령 있게 들이미시오. 배비장이 방자 말을 옳게 듣고 두 발을 모아 들이민다. 방자놈이 안에서 배비장의 두 발목을 모아주고 힘껏 잡으니 부른 배가 딱 걸려서 들도 나도 아니하는구나. 자, 그래서 이 A 부분도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희화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풍자와 해악이 나타납니다. 배가 걸려가지고, 자, 배비장 두 눈을 희게 뜨고 이를 갈며 좀 노하다고 하면서 죽어도 문자 쓰던 것이었다. 포복 불입하니 출분 이기사로다. 그래서 저 지금 죽어도 문자를 쓰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현학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현학적인 태도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 현학적인 것은 나타내다 현자에 학문학자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자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현학적인 태도. 방자가 안에서 웃으며 탁 놓으니 배비장이 곤두박질 쳤다가, 자, 곤두박질 쳤다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역시 희화화를 시키고 있어요. 희화화라는 것은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매사가 순리로 아니 되니 큰 낭패로다. 산모의 해산법으로 말하여도 아이를 머리부터 나야 순산이라 하니 내 상투를 드릴 것이니 잘 잡아당겨라 해서 자기가 상투를 드릴 것이니 잘 잡아당겨라 라고 하면서 역시 스스로 희화화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희화가 지금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방자놈이 배비자 상투를 높은 거지 쓴 채 왈칵 잡아당기나 아무리 하여도 나은 줄 모르겠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으니 목숨은 원래 하늘에 달렸음이라 뻥 하고 들어가니 이제 배가 걸렸는데 이제 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제 웃음을 유발하죠. 그래서 해악이 여기 나타납니다. 배비장이 아프단 말도 못하고 아마도 내 등에는 꼰질 곤자판을 놓았나 보다. 꼰질 곤자판 밑에 또 나와 있죠. 고누판 장기와 비슷한 그 놀이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등에 걸려가지고 등에 이제 막 상처라든지 자국이 난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또 희화시킨 거지. 자, 배비장이 한편
좋기도 하고 한편 조심이 돼요. 가만가만 차치 없이 들어가서 이리 기우 저리 기우 문 앞에 가서 사뿐사뿐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구멍을 베비작 뚫고 한눈으로 들여다보니 자 그래서 지금 훔쳐보는 거예요. 그죠? 이 양반이 지금 훔쳐보는 겁니다. 여성의 방을.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비윤리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깊은 밤 등불 아래 앉은 저 여인 나이 겨우 28에 고드 28은 16세 28에 16이죠. 자, 그래서 28 청춘을 이야기합니다. 자, 켜놓은 등불이 밝다한들 너를 보니 어두운 듯 피는 복숭아꽃이 곱다 하되 너를 보니 무색한 듯.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대꾸법을 사용을 했고요. 운율이 느껴지죠. 율문체가 느껴집니다. 저 여인 거동보소. 자, 이 부분은 이제 판소리 사설 문체라고 하는데, 자, 바로 판소리의 이제 광대, 창자가 그 청중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판소리 사설 문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판소리에서 사용했던 문체다라는 겁니다. 자, 김해간주 백통간에 삼등초를 섭분 담아 청동화로 백탄불에 삽분질러 빨아낸다.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죠. 원래 담배는 조선시대는 여자들이 폈어요. 남자들이 핀 게 아니라. 자, 향기로운 담배 연기가 한오락이 보랏빛으로 피어나니 붉은 안개에 피어 돋는 듯 한오리 두오리 풍겨서 창구멍으로 돌아온다. 배비장이 그 담뱃내를 손으로 움키어 먹다가 생담뱃내가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재채기 한번 왈칵하니 저 여인이 놀라는 체하고 놀라는 척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온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속이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을 펄쩍 열어뜨리고 도적이야! 속이는 거죠. 배비장이 엉겹거래 문안들이요. 저 여인이 보다가 하는 말이 호랑이를 그리다가 솜 씻어서 강아지를 그림이로고 아마도 뉘집 미친 개가 길 잘못 들었나 보다 해서 배비장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두판을 한번 지끈 치니 희호가 또 시키네요. 때립니다. 그랬더니 배비장이 하는 말이 나는 개가 아니오. 그럼 무엇이요? 배 걸떡새요. 그래서 자기가 걸떡걸떡 한다는 거죠. 스스로 역시 희화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풍자가 지금 극대화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쵸? 자, 그래서 9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이 내용들이 다 나오죠. 판소리, 사설문체, 운문체, 그 다음에 남성애적인 모티브, 헛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해서 5번 가보시면 배비장의 애랑을 만나자마자 배 걸떡새라고 격식을 차리며 말하는 데서 신분질서가 무너져가는 당대의 시대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겠군. 자, 배 걸떡새요라는 것이 격식을 차리느냐, 첫 번째 격식을 차린 것이 아니라 희화화를 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희화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신분지서 무너져가는 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반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었다. 자, 10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단 구조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할 때 지금 이제 방자가 부추기는 거죠. 다에서 아까 밑줄 이제 다 부분이 밑줄이 아니군요. 네. 자, 다에서 방자가 부추기는 부분은 뭐냐면 그럼 가지 마. 그렇죠? 그럼 가지 말자 라고 했더니 아, 왜?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개가죽 입어봐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안했다가 주저하니까 그럼 가지 마 라고 이야기한 부분. 그렇죠? 자, 방자는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며 아니죠.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가지 말아라. 그렇죠? 가지 말자 라고 이야기해서 바로 배비장을 애태우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기업도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어서 4번 리을인데 자, 리을은 중력 바로 앞에 있죠. 꼰질 곤자판을 놓았나 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방자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자,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을 했어요. 돌려 말하기죠.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서 야, 내 등에
장기판이 새겨졌나 봐. 막 이러면서,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2번 A의 상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지금 보니까 오른쪽 지문에 구름에가 딱 걸려서 들도 나도 아니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진퇴양난하고 연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5번 이거? 고장난명? 네. 그래서 그 외로울 고자, 홀로 고자에 손바닥 어렵다 소리에서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 내기가 어렵다. 혼자서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라는 속담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